안녕하세요. 서울역 연세분과의원 원장 남순길입니다. 환자분 중에 예전에 다녔던 곳에서는 목이 아프면 목만 치료하셨었는데 여기는 허리도 같이 치료하시고 목을 치료하지 않고 허리만 치료했는데 신기하게도 목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셔서 치료하기 전에 이제 진료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만 잘 이해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북목, 라운드 숄더, 허리 통증이 모두 독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수치료실 안우찬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우찬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 안우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튜브 출연이신데 좀 네. 적응이 되시나요? 저 직장 상사분과 같이 하는 유튜브라 그런지 두 번 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환자분 중에 목이 아파서 치료받으러 왔는데 목은 치료 안 하고 허리 쪽만 치료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치료하시면서 많이 이해하시고 저는 이제 과정을 겪으시면서 신기해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치료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 통증의 경우를 설명을 하자 그러면 자세나 동작을 취할 때 무게 중심이 상체가 움직이지만 하체도 상체 반응을 해서 움직여야 되고 하체 반응에 따라서 상체가 또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허리나 골반, 고관절 같은데 이제 가동범위 제한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목이나 어깨 쪽에 그 반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허리나 골반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목과 어깨만 가지고는 해결을 하기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목이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았잖아요. 네. 제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네. 원장님이 이제 치료받으러 오셨을 때는 이사를 하고 나서 목이 아프셨지 않습니까? 네. 목도 아프시고 고개도 잘 안 돌아가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사를 할 때 목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주로 들거나 들고 옮기거나 정리를 하거나 이런 걸 이제 주로 하시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실로 내원을 하셔서 이제 간단한 검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주로 평소에 많이 활용하시는 이제 자세나 평소에 좀 취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동작들, 그러니까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동작들을 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목보다는 허리나 팔 쪽이었고 그리고 허리 근육 중에 일부가 목과 긴장도를 공유를 하면서 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허리 위주로 치료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직후에 확인해 봤을 때 통증이 줄어들고 가동 범위가 현저히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추적을 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집에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을 허리에 한번 올려 보시고 목을 이렇게 앞으로 빼면 허리의 움직임과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머리와 어깨의 움직임은 허리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허리 근육은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근육의 피로도와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쌓이게 되면 통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오는 영향, 그러니까 어깨나 이제 뭐 다른 쪽에서 오는 영향 배제를 하고 치료를 위한 여러 검사 과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린 거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극단적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목과 허리 이 두 부분만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만 보여드린 거고 당연히 이제 어깨나 다른 부분에서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목과 허리 쪽만 얘기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직접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부위 외에 다른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목 염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발목을 자주 삐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했는데도 다시 삐고 치료를 했는데도 다시 삐고 이래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발목 안정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발 뒤꿈치를 딛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체중이 발 안쪽에서 발 뒤꿈치 외측에서 중앙 그리고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발목 염좌가 이제 습관성으로 있으신 분들 중에 일부에는 발 뒤꿈치 외측에서 외측으로 그대로 체중 이동이 되는 경우 혹은 중앙 정도까지만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균형을 잡아야 줘야 되는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발목을 삐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단순히 안정화 운동만 가지고 이거를 치료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높은 이제 집중력과 지구력 그리고 탄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간을 발목에 투자를 해야만 발목이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치료가 발목뿐만 아니라 원인을 이제 뭐 무릎이나 고관절 혹은 반대쪽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무게 중심이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한된 부분을 열어주는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보행을 가져갈 수 있도록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손목이 아픈데 어깨를 치료하는 경우, 그 외의 부분의 영향력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더 다양한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요약하자면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고 시체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꾸부정한 자세, 이 꾸부정한 등과 잘못된 자세,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연쇄공감에서는 목 통증 환자를 단순히 목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몸을 바로 세우려면 필요한 이제 코어나 이제 둔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증 공감하는 만큼 보입니다. 서울역 연쇄공감의원 남승균 안호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